이번 시간에는 배울 게 이제 영혼 카드라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거에서 영혼 카드. 자, 영혼 카드는 숫자적으로 1부터 9까지, 즉 9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즉 타로 카드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성향, 이게 사람의 성향하고 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들어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비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온 거예요. 수비학. 자, 수비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다 아시죠? 피타고라스. 그 피타고라스가 우주의 모든 만물은 숫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숫자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비학에서의 수는 1부터 9까지 9개밖에 없어요. 10은 두 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1하고 0을 더하면 1이고요. 0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 숫자는 9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숫자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숫자에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역할을 해. 그런 속성을 가져.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뭐 삼각형이든 뭐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면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 사람은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숫자에 대입을 할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영혼의 숫자, 즉 소울 넘버예요. 근데 이게 타로 카드를 결합이 되면서 타로 카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인물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영혼 카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수비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하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생년월일을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고, 왜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자기 생일에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굉장히 양력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양은 음력을 많이 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좀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나눠드린 대로 한번 숫자를 다 구해보시라고 했고, 그러면 이 숫자적인 의미가 서양에서는 어떻게 숫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제 알파벳이 있잖아요. A부터 이렇게 Z까지 알파벳을 쓰면 영어보다는 좀 더 라틴어적인 게 훨씬 더 강하긴 한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럼 여기 숫자를 하나씩 먹여요. 1, 2, 3, 4. 마지막 숫자는 몇 번이죠? 26이죠. 이제 숫자를 쭉 먹였는데 수비학에서 1부터 9까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이 되면 10번째면 2라고 0을 더해서 다시 1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6번이면 2하고 6을 더하면 결국에 이거 Z는 8이라는 숫자적인 속성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알파벳의 고유의 숫자 넘버링이 되면,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 아담이에요. 다 아시죠? 그럼 여기다 넘버링을 하면 A는 1이고 B는 4, A는 1, M은? 몰라요. 이게 우리 메이저 카드 13번 그러면 뭐 이게 기억이 안 나듯이 자, M은 13이에요. 그래서 1하고 3을 더하면 4가 되죠. 이걸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10. 두 자리잖아요. 또 더해요. 그러면 그래서 아담은 1이라는 고유의 숫자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럼 아담의 반대는 뭐예요? 2부죠. 보통 2부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영어식 표현이고요. 정상적으로는 뭐냐면 에바가 정상적이에요. 그럼 2는 5번째, V는 또 쉬어야죠. V는 22번째예요. 그래서 4, A는 1.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 그래서 에바도 1이라는 성향을 떼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바는 둘 다 1이라는 고유예요. 혼자 솔로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고요.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2가 나오죠.
그래서 뭔가 갈등도 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숫자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게 수배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 성향을 다 구하셨을 텐데 자 혹시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이세요? 9번이요? 좋다면 굉장히 좋고요. 안 좋다고 하면 되게 안 좋고요. 모든 번호가 다 그래요.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9가지 성향을 간단하게 원래 깊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깊어져요. 그런데 오늘은 기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건 다 이해하셨죠? 이래서 숫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자 1이라는 숫자. 자, 이 마법사예요. 우리가 마법사 이제 배울 때 시작과 창조. 마법사를 할 때는 다재다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영어카드 수비학적으로 1이라는 숫자에는 보통 단일성, 통일성 하나밖에 없어. 이런 의미를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해. 막 한 곳만 봐. 혼자야.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한 거야.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점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원 하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으로 하면 다 뭉치는 의미가 있고 점은 하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마법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다재다능, 그쵸?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1번의 그러니까 영혼의 카드가 1번인 사람들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재주가 많고 또 머리가 좋은 편. 그래서 성향은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솔로잉이라고 하는데 혼자서도 잘 놀아. 뭐 이런 느낌이 강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주위에 이제 1번이 있으면 쟤는 처음 한다고 하는데 너 처음 아니지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게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 마법사 있는 친구는 뭐를 시켜도 평균보다 이렇게 잘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얘는 참 재주가 좋네? 그게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이게 뭐랄까 잘 돌아가는 편? 그래서 잔머리도 잘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알아채기가 되게 어렵죠.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기억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로 하지 않았던 거를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했던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데 경험했던 것들은 거짓말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게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럼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재주 많은 사람 빌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마법사가 그래요. 재주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일을 처음에 하면 자 어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다고 본다면 마법사는 훨씬 빠르게 올라가겠죠. 잘하니까. 자 이게 마법사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근데 모든 일에는 벽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어느 벽에 딱 걸리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넘어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딱 벽에 걸렸어. 그러면 이거를 참고 기다리고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뭐야 일단 시간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다른 거 하기가 엄두가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마법사는 어때?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벽에 막혀서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맞아? 의구심이 생겨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것도 내가 잘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적성이 아니고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팍 튀어나와요. 근데 이 일도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내 적성이 아니었어. 그리고 옆으로 튀어요.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재주는 많은데 원래 속성은 하나만을 잘 파요. 근데 문제는 벽에 걸리면 본인 스스로 머리가 좋으니까 어때요? 빨리 판단해서 다른 데 튀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적성차가 산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경력이 안 쌓여요. 항상 그 일에 초능력이 돼요. 그리고 왜 경력이 안 쌓냐면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게 막혔어. 그러면 다른 일을 할 때 이건 유사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일이라고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솔로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인맥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그러니까 경력이 계속 어때요?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을 투철하게 잘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법사 1번인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그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든 일반 시간을 하면 그거 전문가가 된다고 했어요. 제일 잘 맞는 사람. 즉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파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소질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산의 첫발, 첫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일을 부침이 있어서 그걸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전문가 타이틀을 따고 다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쟤는 저거 정말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엄청 잘할 거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1번이 있으면 가능하면 10년 이상 하는 거를 하라. 좀 이게 절감하는 게 제가 1번 마법사거든요.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우물을 10년 이상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번도 몇 분 계셨는데, 자, 2번은 고의여사제. 자, 고의여사제 2번은 우리가 이제 타로적으로 봤을 때는 갈등, 대립, 선택, 조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수작적으로 봤을 때, 자, 2는 아까 1은 점 하나, 원, 둘이라고 한다면 2는 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 점을 두 개를 연결하면 선이 되거든요. 선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 대립, 선택, 뭔가 나누다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했을 때도 2를 만들 때 반을 나눠서 두 개를 분리시키는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원을 두 개를 합쳐서 조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좀 더 나누다의 의미가 훨씬 크죠.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보통은 이제 양면성 또는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동전의 앞뒤처럼. 또 동전의 앞뒤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극단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양극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석의 북극과 남극처럼 완전히 정반대.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탁 달라붙고 어쩔 때는 완전히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제 2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 명칭에서 고의여사제는 우리가 배웠을 때도 고의여사제의 느낌이 뭐예요?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2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제의 느낌이라면 되게 머리가 좋고 조용하고 뭔가 현명하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그림에서 봤을 때 검은색과 흰색 기둥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도 양 극단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의여사제가 보여지는 거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좋고 나중에 이렇게 항상 좋을 수만 항상 우울할 수만 없어요. 그래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고의여사제는 양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폭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요. 싫을 때는 어때요?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레인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싫어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인 부분을 보여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좀 길게 움직이지 않고요. 좀 빠르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 왔을 때 너무 기분 좋았는데
돌아섰다가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급다운돼 있어. 그러니까 2번이 만약에 상사하면 어떨까요? 힘들죠. 출근할 때 막 되게 기분 좋은 걸로 왔어. 그래서 오늘 결제를 받으면 무조건 오케이 그래 딱 들어갔는데 기분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을 못 맞춘다는 느낌이니까 굉장히 번득을 부리는 것처럼 느끼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남들보다 업돼 있으니까 뭐냐면 남들이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대범함이라는 키워드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본인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도 있죠.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업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이게 장점이나 단점인데 그래서 이 레인지를 줄여버리면 폭을 그럼 이 사람은 아무런 매력이 없어져요. 무미무치, 무색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없나지가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이 이게 빠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 매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업돼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되게 차분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되게 격한 부분이나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반전 매력을 보여줄 때 참 요즘에 또 친데레라고 해서 틱틱거리면서도 잘해주는 게 매력으로 갔잖아요. 항상 잘해주는 사람은 매력이 없고 그런 부분을 자기가 관리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되게 직관적으로 대해요. 그 사람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자기가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너는 뛰어봤자 내 손 아니야. 좀 그래서 사람은 너무 직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조금은 소통의 부재. 그리고 한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좋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한다면 계속 나쁜 사람으로 이제 낙인을 찍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만약 2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한번 찍힌 거죠. 개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이쁨 받고 싶고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어도 일단 찍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여왕제예요. 자, 3번 여왕제는 3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게 성공 풍요잖아요. 왜냐면 점을 3개를 찍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언가 처음 모양이 나타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성공. 그리고 풍요라는 개념은 너 하나 나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 나머지들이 모여서 잉여가 돼서 그 잉여들이 풍요를 가져온다 해서 이제 성공과 풍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왕제는 너무 좋잖아. 역시 성공과 풍요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여왕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성이에요.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카드. 거기에 황제니까 어떻게 돼요? 자, 권위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성이, 우리가 여성성 그러면 가장 최고치인 게 뭐예요? 어머니잖아. 품어주는 모성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성애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머니처럼 잘 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배척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배척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여왕자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이런 별명을 많이 받아요. 쾌락주의자. 아까 3번도 몇 분 계셨는데 이거는 여기서 쓰이는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좋아하는 거는 그건 모르겠고 내가 좋으면 돼.
그게 비용이 얼마가 됐든 어떤 상황이냐 내가 그걸 할 때 좋아하면 재미있을 것 같으면 재미있으면 그래서 3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너무 좋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극단적으로 그걸 싫어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할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먼 미래보다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3번에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았는데 점심을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랑 같이 점심 먹어야지 하는데 절대로 점심을 양보하지 않아요. 3번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그래서 나는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어야지 했는데 친구가 야 무슨 중국집이야 다른 거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걸 굽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상사랑 같이 있는데 상사가 오늘은 저기 돈가스 먹자.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럼 어때요? 집에 가서 짜파게티 끓여 먹자. 오늘 저녁 끝까지 내가 생각한 건 이루어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루려는 상황이 커요. 그러니까 엄마가 3번이면 아들은 죽는 거죠. 학원 가야 돼. 근데 나 이래서 못 가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맞는 건데 너는 그걸 왜 안 하지?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라기보다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조금은 뭐라고 할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아까 내 뜻을 따르면 너무 잘 감싸줘요.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그런데 어디 가자 했는데 친구가 나 그거 별로야 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야. 얘는 배신자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내 뜻을 따르면 착한 사람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엄마가 3번이면 아이는 엄마 뜻을 거역하기가 어때요? 잘 거역하는가요? 아이들이? 죽는 거죠. 엄마가 시켰는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왕제국 풍요를 갖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좀 더 왜냐면 성향상 자기가 생각한 걸 자꾸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살기가 힘든 성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요를 갖고 있는 번호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얘기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뜻에 반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3번의 인물을 적어놨는데 되게 서로 다른 성향일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써는 게 제가 박근혜, 아베신도 노무현 이렇게 썼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그랬다 쳐도 노무현 대통령이 남의 얘기 맨날 대화하고 남의 얘기 잘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듣는 거지 결국에는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펼치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일 부분이지 그걸 추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번호라고 해도 본인이 가치관이 어느 부분에 박혀있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왕제가 만약에 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불법이나 헌법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일이라면 그거는 자기 직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옆에서 억지로 시켜봤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찾아가다 보면 그게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게만 만들면 관심만 갖게 만들면 3번은 왜냐면 성공과 풍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요. 3번부터 그러셨나요? 자기가 좋아했던 일을 그렇게 쫓으셨나요?